안녕하세요. 씀씀이 채널입니다. 왜 씀씀이 채널이냐 궁금해하시는 분은 아직 없지만 설명드립니다. 궁금하시는 분들이 속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쓰다, 쓰는 이의 명사형으로 씀씀이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공부의 정도라는 생각이 담긴 이름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주제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초등 논술학원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 논술학원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고무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못지않게 논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영어, 수학같이 정형화된 과목은 어떤 학원이 좋은가, 잘 가르치는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논술은 어떤가요? 어떤 학원이 좋은 논술 학원입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좋은 논술 학원인가요? 어떤 논술은 책을 나눠줘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좋은 논술 학원일까요? 글을 쓰지 않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고전 읽기를 표방하는 학원도 있고 필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논술 학원이 생기면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를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시류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생겨나는 첫 번째 이유는 논술을 교육 차원이 아니라 상품 차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논술 학원이 많아지니까 차별화를 시도해서 원생 수를 늘려보려는 발상이지 정작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토론식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책을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책이 논쟁할 요소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논쟁거리가 책의 주제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 창제와 보급에 관한 역사 창작 동화 초정리 편지를 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글 보급이 백성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어떻게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문자 사용이 갖는 이점과 한글의 장점을 통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한글 보급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토론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고전을 읽히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주장 역시 차별화를 위한 방책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무참히 짓밟는 학습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솔직해져 봅시다. 부모님이 어려운 고전이나 전문 도서를 꾹 참고 읽어낼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수준에 넘치는 책을 읽히십시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자식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은 약간 어려운 수준에 읽히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습과 훈련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라톤도 처음부터 49.195km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니 49.195km를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옮기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국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말이라고 수준에 상관없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발상입니다. 필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필사가 주가 된다면 주객전도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면 모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논술이 생겨나는 이유는 논술이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문계 졸업자들이 대거 논술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늘어나는 셈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논술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지 않는 지난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수업마다 우리 아이가 어땠냐고 물어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지난주와 같다입니다. 지난주에 책을 이해하지 못하던 아이가 이번 주에 갑자기 이해력이 향상되고 쓰기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시납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습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계속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은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한 계단 오르듯이 풀쩍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과 계단 사이의 간격이 좁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단식 성장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논술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책을 읽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글쓰기를 반복하며 성장합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토론은 책의 이해를 돕지 않습니다. 실력에 넘치는 고전 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사를 위주로 한다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논술뿐이겠습니까? 모든 공부의 과정이 그렇고 모든 훈련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유독 논술에서만 이치와 정도를 벗어나서 결과를 얻어보려는 것은 논술이 무엇인지 모르고 유행에 편승하여 돈을 벌어보겠다는 장사치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 토론 논술을 1시간에 하고 있는 학원은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주제 분석과 글쓰기를 1시간 안에 할 수 있다면 참 신통방통하고 효율적인 학원일 것입니다. 책 한 권의 주제를 분석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면 주제를 깊이 다루지 않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지엽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마는 것입니다. 글쓰기 개요를 짜는 데만도 15분은 좋게 걸립니다. 보통 800자 1000자 내외의 글을 쓰는데 훈련된 아이들도 20분은 걸립니다. 그것도 개요를 정확히 잘 짰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첨삭까지 하면 시간은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분석과 개요 짜기와 글쓰기의 첨삭까지를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배우고 싶을 지경입니다. 쉽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논술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를 걷고 노력을 기울여야 결과를 얻습니다. 논술은 주입식 학교 교육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고전에서 필사로, 필사에서 또 뭔가로 유행처럼 옮겨다니지 말고 묵묵하게 정도를 걸어 나가십시오. 한여름 땡볕에서 수고한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논술학원 감별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